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강독 제3권 강독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요.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의 제목은요. 그런데 이 제목을 보면요. 내용하고 매칭이 안 돼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도의 단계라는 제목을 왜 붙였는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적절한 제목을 붙여드리면 오늘의 주제는요. 건강과 트랜서핑 이렇게 하고 이제 부제를 질병 게임, 치유 게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적절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내용이 명쾌하게 들어오죠. 오늘은요. 건강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제1장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두 소주제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질병 펜듈럼이라는 거죠. 질병 펜듈럼. 사실상 오늘과 다음에 다룰 내용이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할까 했는데 다 못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사실 이 두 소주제는요. 거의 뭐 책 한 권으로 확장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주제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은 건강하신가요? 몸이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요. 뭐 감기 정도야 우리가 살면서 걸리고 또 낫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각종 어떤 성인병, 고질병 이런 것에 시달리면 굉장히 불편하죠. 알러지 하나를 갖고 있어도 굉장히 불편하고 한데 뭐 당뇨나 뭐 갑상선이 안 좋다든가 암에 걸려서 치유를 하고 계신다 이런 분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몸만 힘들 뿐 아니라 마음도 힘들고 또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 온 가족이 또 함께 마음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 패턴도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건강이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아파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아파 본 사람은 알고요. 또 아픈 당시에 더 절실히 느끼죠. 그런데 또 쉽게 또 우리가 망각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건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뭐 일단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좀 허약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어릴 때 편식도 많이 했고 어릴 때 이렇게 운동을 막 하고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내성적으로 많이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초등학교 동창들이 저를 기억한다면 아마 하얀 얼굴로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어릴 때의 모습은 지금과는 또 많이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아무튼 그냥 허약하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참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라고 전 얘기하는데 대부분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이제 고질병이 아토피였죠. 제가 그래서 아토피 치유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하나 따로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 아토피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0대까지 정말 많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천식 이건 어릴 때 제 기억에는 한 7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천식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아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계단 한 층, 두 층 오르는 걸 굉장히 숨가빠했으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천식이 있었고 그리고 코에는 축농증. 축농증 이것도 고질병이죠. 수술을 해도 또 재발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네요. 축농증에 걸리니까 코로 제대로 숨을 못 쉬고 또 호흡기 질환에 걸리죠. 입으로 숨을 쉬니까 천식이 더 악화되고요. 또 축농증에 걸리면 코를 킁킁거리잖아요. 중이염. 귀에도 안 좋아요. 귀도. 청력도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죠. 집중력도 떨어지죠. 예민해지죠. 성격이 또 변해 이러면 성격이. 몸만이 아니라 심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악화되는 거죠. 뭐 그리고 기타 등등 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뭐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감기도 걸리지 않고 지낸 지가 10년 넘은 것 같죠. 아마 10년 넘게 감기라는 거를 걸리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걸리지 않고 환절기마다 재채기 콧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꽃가루 날리면은 막 눈물 나고 그런 이제 알러지 질환 이런 것들도 싹 없어졌죠. 아무튼 몸이 완전히 호전이 됐고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요. 체력도 좋아졌죠. 체력도 좋아지고 운동하고 담 쌌던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몸을 사용해서 배우는 거를 좋아합니다.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몸이 증명을 한 거죠. 몸이 증명을 했다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몸을 통해서 마음을 더 확증하는 이 마음의 힘이 이 생각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던 그런 과거의 성장사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건강이 중요하다. 우리가 평상시에 망각하기 쉽고 소홀히 여기기 쉽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여러분들 건강인데요.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질병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질병에 관심을 가지면은 이것은 걱정, 염려, 근심이 올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지만 건강을 뭐 하고 있어요? 건강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지향한다기보다는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건강을 너무 많이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과 정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건강에 대한 염려, 걱정을 오히려 불러일으킨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과잉 시대죠. 정보 과잉의 시대.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분별력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병 펜듈럼에 걸려들게 됩니다. 질병 펜듈럼. 네, 다음 시간에 다루는 제목이죠. 질병 펜듈럼. 펜듈럼 중에 가공할 만한 펜듈럼 중에 하나가 질병 펜듈럼, 의료 펜듈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펜듈럼에 포획되어서 건강과 관련된 소비를 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여러분들 몸에 대한 관념을 좀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각의 힘, 신념의 힘, 마음의 힘, 이것이 얼마나 큰가.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몸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 몸이 바뀌는 데 있어서 생각의 힘, 마음의 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몸에 대해서, 내 질병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여러분들의 건강, 지속 가능한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근원적이고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이런 얘기 하듯이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질병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노화 얘기를 합니다. 노화. 나이 듦과 늙음은 다르죠. 나이가 든다고 반드시 늙나요? 네, 일단 늙죠. 늙긴 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대가 되면 어떻고 40대가 되면 어떻고 50대가 되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나이듦과 늙음의 단계가 반드시 일치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20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늙어서. 25세가 되면 이제 내가 꺾이는구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단 늙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인위적인 거고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 늙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늙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늙는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그 노화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 10년, 후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10년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나이 든다고 해서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창조적인 사고와 그러한 싱싱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40, 50대가 돼도 30대, 20대 같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러한 건강 상태와 외모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20대, 30대라 할지라도 세상에 완전히 찌들고 생각이 완전히 고루하고 그리고 스스로 몸에 대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아이고야 이제는 내가 이제 기우는구나 저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나이보다 10년 이상이 더 들어 보일 수가 있다. 실제로 몸의 세포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정직하다고 그랬잖아요. 몸은 정직해요. 몸에 어떤 신호가 왔다는 것은 마음을 탐색을 해봐야 돼요. 마음을. 이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내 생각을 탐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노화라는 것은 유도전이다. 이건 유도전이. 유도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펜듈럼의 펜듈럼의 펜듈럼. 그래서 펜듈럼의 깔때기. 회오리 속에 빠져들게 해서 결국은 완전히 나락에 또는 전혀 다른 저차원의 인생 트랙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추락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노화가 마치 그거와 같다. 유도전이와 같다. 다만 그 속도가 좀 느리게 작동할 뿐이지 유도전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다는 것을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는 생리학적 원인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 원인 때문에 늙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트랜서핑에서의 얘기죠. 그럼 그게 뭐냐? 태어날 때부터 받아들인 노화에 대해서 정해진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단순히 얘기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으면 두뇌 기능이 쇠퇴하고 나이가 들면 점점 근육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무릎이 시려오고 나이가 들면 뭐 이 노안이 빨리 들고 뭐 여러 가지 나이가 들어서 이런 노화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가 우리 내면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시나리오대로 서서히 유도전이처럼 작동을 하는 게 노화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요, 70, 80이 돼도요, 그냥 정정한 수준이 아니라 청년 같은 체력과 몸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몸을 뭐 보디빌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몸의 움직임과 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젊은 나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물론 주름은 있겠죠, 얼굴에. 얼굴에 주름은 있겠죠. 그러나 그 건강 상태는 굉장히 젊은 건강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비결이 뭘까요? 이게 단지 타고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게 생활 습관, 생활 방식, 마음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반드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소위 정정해질까요? 나이 들어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아는 분의 집에 갔더니 테이블 위에 여기에 이게 박스 큰 게 이렇게 있는데 이 박스 안에 온갖 통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게 다 약통이에요. 이게 다 약통인데 제가 그 잠깐 봤는데 한 10통은 넘은 것 같아.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다 약이야. 어디에 좋고 이건 어디에 좋으냐. 하루 종일 약을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걸 챙겨 먹는 그 사람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식품 먹는다고 건강할까요? 반드시?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먹는다고 건강할까요? 산해진미만 먹는다고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먹으면 좋지만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건강이라는 것 또는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단지 그런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차원이 얽혀 있어요. 그중에 보다 근원적인 것은 이러한 에너지적인 차원이고 생각은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어떤 병에 걸려요. 그런데 펜듈럼은 우리에게 이 질병 게임 안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펜듈럼은 우리로 하여금 질병 게임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갖고 노는 거죠. 마치 게임처럼 살살 우리를 구슬리면서 그 굴레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게임 안에서. 질병 게임에 들어가지 말아라. 질병 게임에 걸려들지 말아라 이겁니다. 질병 게임이라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내용은. 네, 일단은 어디가 아파요. 네, 이게 증상이죠. 근데 처음엔 가벼워요. 가벼운 증상. 네, 일단 어디가 아파. 그리고 뭐 어디가 불편해. 아프고 불편해. 뭔가 찜찜해. 네, 일단 뭔진 잘 모르겠어. 자,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다음 단계를 어디로 가져갈 거냐를 결정을 합니다. 최초 증상. 여기에 이제 우리는 생각을 개입시키죠. 근심, 걱정을 일으킵니다. TV를 봤더니, 아니 요즘엔 유튜브죠. 유튜브를 검색했더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병이 의심된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병이 의심된대. 얼마나 지나면 이렇게 심해져 있대. 빨리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대. 이제 온갖 정보를 주워 담습니다. 근심, 걱정이 생길수록 여기에 부합하는 정보들이 확 꽂히죠. 이상하게 검색이 잘 돼, 그리고. 예. 그리고 유튜브를 검색하면 어때요? 알고리즘이 계속 또 추천을 해주죠. 계속 이걸 타고 들어갑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근심, 걱정은 점점 고조가 되죠. 우리의 생각은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병원은 안 갔어요.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예. 벌써 반은 죽었어, 이제 반은. 혹시 나 이 병 걸린 거 아니야? 혹시 저 병 걸린 거 아니야? 나 이제 어떡하지? 심지어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 병 걸리면 이렇게 된다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또는 부모님은 내 친구는 어떡하지? 온갖 걱정. 나 회사는 어떡하지? 온갖 걱정. 이제 막 시나리오를 이제 막 물 흐르듯이 써내려가요. 이제 막. 이 과정이 뭡니까? 이제 펜듈럼이 딱 떡밥을 줬을 때 입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툭툭.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증폭이 됐다. 의심이 확신으로 이어진다. 떡밥을 물었어. 자, 이제 질병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질병 게임에 들어가면 이제 질병이 현실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병원에 가죠? 네. 병원에 가면은, 다행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됐구나.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 그래요? 이미 나는 질병 게임에 걸려들었고, 질병 게임을 뒤에서 조종하는 펜듈럼에게 계속 먹이를 주었기 때문에 이중거울에 나의 근심, 걱정, 염려거리를 확실한 시나리오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에너지로 계속 사념을 방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은 빨리 응답이 오죠. 아주 빨리 응답이 오죠. 예, 병원에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린 순간 어때요? 네, 이 의심이 확신으로 이어졌죠? 이제 그 확신은 뭐예요?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죠. 절망과 이제 어떻게 돼요? 분노도 올라와요. 분노도. 왜? 그 현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억울하거든요. 왜 하필 나한테? 왜 하필 이때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온갖 화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절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제 내가 생각을 하는 즉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즉시 확신이 돼버려. 계속 사념을 방사합니다.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로 계속 사념을 이중거울에 반사해요. 현실은 빨리 되돌아오죠. 강렬하게 화살을 쐈으니까. 의도의 화살을 에너지를 담아서 강렬하게 쏘고 있잖아요, 지금. 질병 게임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 계속 질병 게임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미 이제 펜듈럼에 낚였기 때문에 이제 이 질병 게임 안에서 한동안을 보내야 돼요. 예. 그 보내는 게 뭡니까? 펜듈럼이 일단 작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계속 이 병에 대해서 걱정, 염려를 일으키고 이 병에 대한 증상이 호전되는 것보다는 이 증상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로 걱정은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죠. 얼굴은 벌써 잿빛이 됐습니다.
주변의 위로의 말은 전혀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화를 내요. 원망스럽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환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게임이잖아요, 게임. 질병 게임은요, 계속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희망도 좀 불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펜듈럼이. 계속 에너지 빨아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펜듈럼이 에너지를 못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또 희망을 줍니다. 그때 하는 게 뭡니까? 온갖 또 정보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걸 하면 된다더라, 저걸 하면 된다더라. 온갖 정보들. 그래서 양극단의 또 반응이 벌어지죠. 극단적인 반응이 뭐예요? 항상 중요성이 들어가면 극단적인 반응이 오게 되어 있죠. 중요성이 들어갔죠. 이미 이 질병 게임에 들어간 순간. 왜? 이 병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힘, 자신에 대한 선택에 대한 힘보다는 나는 여기에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렸거든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양극단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완전히 이 현대의학을 맹신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불신을 하거나 하는 양극단으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 불신하면은 소위 말하는 어떤 뭐 미신적인 것까지도 갈 수가 있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기도원 가가지고 안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뭐 사람 뭐 묶어놓고 귀신 쫓는다고 하다가 사람 얻어 맞아가지고 구타당해가지고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과거에. 이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전혀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쪽은 완전히 이 의료 시스템에 맹신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의료 시스템이 또 하나의 의료 펜듈럼이라는 거죠. 병 주고 약 주고 펜듈럼이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스템 안에서 계속 이 게임 안에, 질병 게임 안에 놀아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 게임에 걸려들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요. 그 첫 발단이 뭐예요? 이런 작은 증상들이 생겼을 때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의 태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정작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네가 아파 봤어? 뭐 네가 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 이럴지 모르겠는데, 뭐 저도 아파 본 사람이긴 하죠. 아파 본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 아픔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관적이라서 어떤 분들은 몸살만 나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큰 중병에 걸려도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하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 질병 게임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펜듈럼에 먹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는 먼저 정신무장을 해야 돼요. 어떤 질병에 걸리든 여러분들이 무조건 끝이다, 죽었다 이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근거 없는 그냥 무작정의 희망, 자기 최면을 거는 그런 희망을 갖자는 게 아니라 냉정한 가운데 이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입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절대 놔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정신줄을 놓지 마세요. 그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걱정하면 무엇해 이런 노래 있잖아요. 동요 중에서도. 걱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병이 낫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걱정을 하시고 걱정 전문가가 되셔도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것이 백해무익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없던 병도 일으킨다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도 환자를 만드는 길이에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몸의 이상 증상이 벌어져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르게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프면 항상 낫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픈 이유는요, 나으라고 있는 거고요. 아픈 이유는요, 아플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픈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해결하고 그러면 낫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파서 죽겠다 이러잖아요.
우린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 생각에.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게 너무나 이러한 펜듈럼의 시나리오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건강 관련한 지식들,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좀 자제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 다음 시간 소주제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약인 경우가 있어요.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고 정보로 취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걱정을 하잖아요. 염려를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질병 펜듈럼, 질병 게임에 걸려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구독자분들 중에 의료 보건 계통에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그분들 중에는 정말 이 트랜서핑을 적용해서 실천적으로 적용하셔가지고, 기존의 의료 시스템, 의료 펜듈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난 그러한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정말 그분들은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 또는 고민하고 회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정보들은 그리고 지상파에서 하는 그러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보지 않으시면 틀리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펜듈럼의 에너지에 걸려들기가 매우 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좀 자제를 하셔서 분별을 하시면서 보도록 하시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오랜만에 만나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 나가든가 아니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너 안색이 되게 안 좋아 보인다. 어디 좀 몸이 안 좋으세요?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세요? 뭐 이런 말 들을 때 있죠.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먹지 마세요. 네. 그런 말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순간 여러분들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는구나. 저 사람이 날 그렇게 보는구나. 아, 내가 좀 그런 표정을 쳤나?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기셔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정말 어디 안 좋은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일으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말을 먹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질병 게임을 하려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여기 들어간다니까요. 이 시대가 그리고 미디어가 이것을 조장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스스로 이 게임 안에 들어가 버려요. 질병 게임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어떠한 증상과 고통을 치유하고 극복하려는 방향이 아니라 그 고통에 시달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어떤 경우는요, 어떤 병의 경우는요, 본인도 몰라 그런데, 본인도 인식을 못 하는데,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병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는 이유도 있지만 모르는 이유도 있어요. 어쨌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는 뭐냐면은, 그 병에 걸림으로써 그 증상을 갖고 있음으로써 내가 얻는 게 있어요. 얻는 거. 이 맛을 잃기 싫은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좀 약하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아.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돌봄과 지원과 수용과 이런 것들이 막 나에게 와. 그러니까 아픈 건 싫은데 이거는 싫지 않은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예. 근데 안 아프니까 몸이 좋아지면 이게 떠나갈 것 같아. 그리고 떠나가. 그럼 난 아파야 돼. 아프기로 선택을 해.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 병을 통해서 얻는 게 있을 때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병을 단지 이 증상을 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증상이 나왔다는 것은 그 이면에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본질적, 근원적으로. 예. 이 증상은 그 표현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빙산의 일각, 한 부분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질병 게임에 기꺼이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아파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만나면 이제 그리고 나이가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특징이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아픈 얘기해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너도 아프냐 나도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서 나섰다. 이게 또 조심해야 된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여기가 용하다더라. 온갖 아픈 얘기들. 여러분
그거 때려치세요. 그 아픈 얘기들. 때려치세요. 아픈 얘기는 병원 가서 하세요. 병원 가서. 만나가지고 아픈 얘기 하지 마세요. 물론 정보 차원에서 하는 얘기도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모이면 맨날 그 얘기만 해? 그거 때려치셔야 돼. 그런 모임 가지 마시고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은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예. 없던 병도 달고 옵니다. 그거. 질병 게임을 불러들이는 모임이에요, 그게. 질병 게임을 불러들이는 모임. 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심지어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런 뭐 이 약 좋다, 저 약 좋다, 이 음식 좋다, 저 음식 좋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 밑바탕에는 다 질병에 대한 근심, 염려, 걱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결코 에너지가 좋지가 않아요. 온갖 좋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 다 들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100이면 100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좋다더라. 이게 어디에 좋다더라. 때로 어떤 거는 좋다는 거 다 긁어 모아보니까 또 서로 상충해. 여기선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데 여기선 이거 좋다 그러고. 어느 장단에 맞출 겁니까? 어느 장단에. 그거 완전히 그 차원 안에 머물지 마세요. 그 차원 안에서. 좋은 거 먹는다고 몸이 낫습니까? 몸이 낫는 게 단지 좋은 음식 먹어서 낫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토피 좋다는 거 해보세요. 저 사람 나섰다고 그래서 하죠. 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네. 전 물만 먹고 좋아졌잖아요. 물만 먹고. 좋은 거는요.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좋은 거예요. 아주 구하기 어렵고 비싼 돈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정말 당연하고 보편적인 거, 물 많이 마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웬만한 질병은 다 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이 습관이 들어있으면.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병을 불러들이면서 병을 치료해준다는 소비를 하잖아요. 의료 펜듈럼, 질병 펜듈럼. 걸려들잖아요, 거기에. 제가 뭐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할 말씀이 별로 없지만 경험적 차원에서 또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보면 또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발 어디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런 얘기 입에 달고 살지 마시고요.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같이 그냥 운동을 하러 가세요. 네. 그리고 건강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마세요. 네, 과잉시대, 정보 과잉시대.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치유 게임을 해라. 치유 게임. 질병 게임이 있으면 치유 게임이 있는데 치유가 뭡니까? 치료가 아니라 치유라고 그랬죠? 힐링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치료는요, 이거 증상은 치료하는 거고요. 치유는 보통 뭐예요? 전인 치유 이러죠. 전인이라는 게 뭐예요? 몸과 혼과 영. 전체의 우리 존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몸의 기능이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강화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해야 된다. 전인 치유 그리고 건강을 지향해야 되는 거죠. 체력 증진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지 질병을 치료, 증상을 치료하는데 머물지 말아라. 예, 이런 차원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게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치유 게임은 뭡니까? 치유 게임은 이건 트랜서핑을 하는 거예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입장과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지만 일단 병에 걸리면 그때는 치유 게임을 여러분들이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질병 게임에 말려드는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병이 생겼다는 것은 치료하라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한 방면에서 질병이 생겼다는 것은 그 원인, 마음에 담긴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숨겨있는 원인이 있다. 그걸 해결하라는 뜻이다. 예, 이걸 딱 먼저 알아차리시고 배우고 알아차리고 깨닫고 수용해서 통과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벽에 탁 부딪혀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이럴 게 아니라 병에 딱 걸리면 아, 신호가 왔구나. 내 인생에 신호가 왔구나. 뭔가 큰 전환을 가져올 때가 됐구나. 뭘까? 일단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질병 게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펜듈럼이 하는 거예요. 펜듈럼이 나를 가지고 게임하는 거죠. 치유 게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펜듈럼에 대항해서 가지고 놀고 게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질병 게임에 걸려들면은 계속 이 질병 펜듈럼 안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비탄에 빠지고 이것저것 온갖 좋다는 것 시도해보지만 여전히 마음 안에서는 염려, 의심, 걱정이 계속 맴돌고 그래서 계속 이 펜듈럼 게임 안에서 놀아나는 게임이라면 치유 게임은 병에 걸렸어요. 걸렸지만 질병 게임을 거부하고 이러한 펜듈럼이 나를 건드릴지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병을 극복하리라. 치유하리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질문이 있어요. 모든 병이 다 낫는 겁니까? 어떤 병은 안 낫는 병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이것을 100% 낫는다는 것으로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치유 게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병이라는 것이 대체로는 에너지 차원에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래서 손상이 일어나고 하면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그랬죠? 가능성도. 이런 원인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면 증상 치료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병이 일어나게 된 심신의 원인, 생활 습관 그리고 생각 습관 이 두 가지를 다 따져봐야 돼요. 어딘가에 나에게 에너지 불균형을 일으키는 생각, 생활의 습관이 있을 수 있다. 무언가 중요성이 들어가 있어서 지나친 잉여 포텐셜을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나에게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독이 쌓였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좋아지게 돼 있는데 어떤 병의 경우에 그리고 어떠한 병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의 뭐 나이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치유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웬만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마인드를 전환했을 경우에 치유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 말은 뭘 뜻하겠어요? 사실상 치유될 수 있는 병을 질병 게임 안에서 질병 펜듈럼 안에서 병을 더 키운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말은 뭐와 같냐면 이 마음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스트레스,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죠. 어떤 스트레스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스트레스는. 갑자기 마을에 홍수가 일어났어. 자연재해가 일어났어. 이건 받아들여야죠.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복구를 하고 다시 원래 생활을 되찾아야 되는 문제죠.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과도 같아요. 어떤 스트레스는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은 내가 만들어낸 불필요한 스트레스, 있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 실제 스트레스와 상관없는 스트레스, 내가 허상으로 만들어낸 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불필요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웬만한 사람들은 자유로워진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질병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현대인들이 겪는 질환들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 생각 습관, 에너지 불균형. 그래서 이것을 증상이 일어났을 때 이걸 빨리 점검하고 극복하고 치유하고 전화위복이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걱정, 염려, 근심 속에 질병 펜듈럼 안에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치유 게임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병이 더 악화되고 실제화되고 커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심하면 유도전이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치유 게임으로 넘어가야지 질병 게임에 걸려들지 말아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 게임을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치유법에 관심을 둬야 된다. 치료법에 대해서 어느 하나에 고착하고 그것만을 무조건 확고하게 붙들지 말고 항상 여지를 돌아. 그래서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극단으로. 이 현대의학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나친 맹신을 하게 되면 뭐예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차단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될수록 의료 펜듈럼에 빠져들기 쉽고요. 그러나 그 반대로 지나치게 불신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치유를 통해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조차도 기회를 잃어버려서 또 악화되는 일이 벌어진다. 또 하나의 펜듈럼에 빠져들게 된다. 네. 양극단을 피해야겠죠. 그래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둬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원적인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걸 안다면 치유를 관심하게 되겠죠. 근원적인 것을 모를수록 증상 치료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일어난 것만 가지고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고요. 뭐 또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또 할 얘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트랜서핑과 관련해서. 아무튼 요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유쾌하고 긍정적이고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유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위트라고 그러죠. 위트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재치도 있고, 예, 유머. 이게 왜 중요하냐면 펜듈럼이 지나가게 만드는 것 중에 아주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유머잖아요. 예, 유머가 뭡니까? 예, 엉뚱한 거예요. 네, 논리에 맞지 않는 게 유머를 유발하잖아요. 펜듈럼이 ABC를 주면은 너는 D가 나와서 쓰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ABC가 나왔는데 예, 폴짝폴짝 이러고 있어요. 예, 전혀 다른 반응을 함으로써 펜듈럼을 황당하게 만드는, 그래서 걸려들지 않는 이 유머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머는 또한 창의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고정된 틀 안에서 주어진 대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주도적으로 스스로가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유머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해지지 않는 거죠. 진지하지만 심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병에 들었다고 심각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정보 홍수에 뛰어들수록 여러분들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그 심각한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질병 펜듈럼 안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추구하되 건강 염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건강한 건강 추구. 이제 건강 앞에 건강한 건강이라는 얘기까지 해야 돼요. 건강한 건강을 추구해 주세요. 건강한 건강 지식을 추구해 주세요. 만나는 분들마다 그러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세요. 예. 이러한 걱정, 염려, 어디가 어떻다 이런 얘기보다도 예, 그냥 같이 산책하고 운동하고 뭐 좋다, 뭐가 좋다, 어디에 좋다 이런 얘기 말고 예, 그냥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건강에 아주 좋은 거예요. 예, 그러한 만남, 그러한 분들과 더 많이 어울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치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질병 게임을 거부하시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어떤 병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거기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치유 게임을 선택하십시오. 아, 내 심신에 어떠한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있진 않은가. 네. 그리고 에너지 불균형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가. 그것을 점검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몸이요, 여러분들 아플수록 성장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조건, 몸의 증상을 마음과 더 깊은 에너지 차원에서의 결핍이나 또는 치우침이나 이런 것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의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병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인생이 여러분들 존재가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니까요. 이 질병 펜듈럼에 빠지는 순간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요, 이 펜듈럼이 소멸됐다 할지라도 또 걸려들 수가 있어요. 못 배웠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환경이든 몸이든 간에 안 좋은 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예, 그렇지만 질병이여 나에게 와라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질병이여 나에게 와라 이거는 질병 게임에 기꺼이 뛰어들겠다는 거고, 그것은 곧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싫다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얻는 것이 없어질 때 몸이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도 이걸 안 주더라. 줄 상황이 끊겼다. 예, 보급로가 차단됐어. 예, 그럼 얻을 게 없어. 그럼 이제 몸을 낫게 해야 돼, 이제. 예, 에이, 털고 일어나자.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네, 이게 사람 몸과 마음이라는 게
정말 오묘하기 때문에 단지 의학적인 지식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본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질병 게임에 빠지지 말고 치유 게임을 선택하라. 질병은 대부분 불러들이고 내가 병을 키우고 악화시키는 것이 많다. 그것이 어디서 와요? 염려, 근심하는 생각에서 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우시라. 그리고 병에 걸린 게 확인됐다? 그러면 겁먹지 마시라. 호들갑 떨지 마시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에너지 불균형 상태를 회복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시라. 그리고 그것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질서를 잡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기본적인 이치고 대부분은 거기에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의 태도, 생활 습관, 생각 습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생각 습관을 들이셔서 치유 게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인 치유. 몸과 혼과 영, 심신의 건강, 온 존재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관심을 기울이시고요. 많은 정보들이 떠돌고 있지만 그러한 정보들이 여러분들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아무리 좋은 야채 주스도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간다. 그런 걸 이치를 이해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필요에 맞게 필요한 만큼 도움이 되는 만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트랜서핑 지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책은 아주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잠깐 쉬었다 오실래요? 책을 넘기는 동안 쉬었다 오세요. 돌아왔습니다. 35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36페이지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가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질병 펜듈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37페이지 맨 밑에 단락을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병원에 가지도 말고 약을 먹지도 말란 말인가? 그리고 병을 몽땅 무시해버리란 말인가? 아니다. 병이 이미 깊어진 상태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게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아니라 무모한 태만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게임에 끌려들지 말라는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란 얘기예요. 맹신하지도 말고 불신하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것을 다 조감을 하신 상태에서 필요에 맞는 주소를 잘 찾으란 말이에요. 주소를. 어떤 분들은 현대의학을 맹신을 하기 때문에 뭐 대체의학, 자연의학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배제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럴수록 사실은 의료 펜듈럼에 빠지기가 또 쉽고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현대의학을 완전히 불신해 버려요. 이제 음모론을 이제 가지고서 물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지나치게 이제 불신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냥 자연치유다, 다 모든 것은 자연치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당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거거든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게 중요하지 이러한 의존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은 항상 펜듈럼을 유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끌려들지 말라는 게 핵심이죠. 38페이지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밑에 단락. 질병 게임을 한다는 것은 몸의 불편한 느낌을 자신의 불가결한 일부로 여기고 마치 새 장난감을 얻은 아이처럼 악화된 건강을 놓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재밌죠? 여기 호들갑 떤다는 얘기가 책에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닌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 표현에. 호들갑 떨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주위에서 더 그러죠, 주위에서. 너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그냥 다 의사, 다 전문가.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죠? 너무 자연스러운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아픈 환자분한테는 그런 얘기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편안하게 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즐겁게 해주고. 그래서 질병 게임에 걸려든 사람은 이거 어쩔 수 없다. 근데 받아들인 상태가 또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데 괴로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걱정을 계속해. 그리고 없던 병도 만들어내. 이게 이제 질병 게임에 빠져드는 길이죠.
반면에 그 밑에 줄에 치유 게임을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치유 게임은 내가 주도하는 거죠. 내가. 저도 이 아토피를 완전히 극복하게 된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 내가 고치겠다 이거였어요. 물론 제가 의사여서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 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제일 잘 알잖아요. 물론 의학적인 견해는 부족하지만 내 몸뚱아리에 누가 의식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선택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내가 주도하겠다. 내 선택을 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거 먹어봐라, 저기 가봐라, 이건 안 좋다더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가 아니라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다. 그게 출발점이었다고요. 예전에 이 아토피 가면 항상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어른이 돼서도 아토피를 가지면 평생 아토피 때문에 아토피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른이잖아요. 평생 아토피 갖고 살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한동안 그 말이 메시지로 박혀가지고 그것 영향도 있었어요. 한동안은. 아, 내가 이제 성인 아토피에 들어갔구나. 네, 이제 못 고치는구나.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 다이어트 얘기 나오고 하는데요. 뭐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뭐 금연이라든가 술 끊는 금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끊는 거, 어떤 생활 습관에서 끊는 거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건강한 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안 좋은 걸 없애고 줄이고 끊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은 에너지를 주지 않아야 돼요. 에너지를 주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쪽에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러면 부정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나가게 돼 있어요. 좋은 걸 먹을 때 나쁜 것이 나쁘다는 것을 몸으로 확실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생활 습관, 좋은 생각 습관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쪽에 에너지를 더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뭔가 이것이 뭐 질병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면 다이어트라든가 뭐 흡연이라든가 뭐 음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외적인 어떤 기준과 규율과 의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럴 바에야 스트레스 받는 바에야 즐기시라는 거죠. 차라리. 안 그러면 괜히 병을 키울 수가 있다. 오히려 없던 병도 키울 수가 있다. 자, 이제 마지막 여기 한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뿐이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얻고자 한다면 삶의 방식을 바꾸라. 이것은 낡은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가지라는 뜻이다. 네.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지 의도의 문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네.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치유 게임을 선택하시고요. 질병 게임을 불러들이지 마시고요. 좋은 생활 습관, 좋은 생각 습관을 기르는 것을 즐거이 하십시오.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쌓아나가는 것을 즐거이 하십시오. 그런 게임은 기꺼이 하셔도 됩니다. 좋은 생활 습관, 좋은 생각 습관을 하나하나 깨나가는 거, 한 판 한 판 깨나가는 거,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게임, 그런 게임은 여러분 권장합니다. 끝까지 가서 이 판을 다 깨시고 탑이 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1장의 마지막 소주제죠. 질병 펜듈럼. 비슷한 내용이에요. 크게 다르진 않는데 원칙은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여러분 하루하루 에너지가 더 살아나시기 바라고요.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을 더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력,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빼앗아가는 그러한 불필요한 것들에서 조금씩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항상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워낙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에너지 빨대를 꼽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시고 끊고 이런 것들만 잘 하셔도 에너지가 많이 복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기 바라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